검찰은 다음 주 중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최종 처분할 걸로 보입니다. 명품 가방을 준 최재형 목사, 받은 김건희 여사 모두 혐의가 없다는 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주 중 명품백을 주고받은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6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이 같은 수사 결론을 보고받았습니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논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8대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검찰 판단의 배경입니다. 다만 검찰이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검찰 수심위에서 김 여사는 불기소, 최 목사는 기소 권고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 김 여사를 봐주기 위해 최 목사 수심위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한 적은 있지만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았던 전례는 없습니다. 지난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후 검찰 수사 지휘부 교체,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진 비공개 조사 등 여러 논란만 남기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최종 처분을 함께 내릴지 주목됩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다음 주 검찰이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와 명품백을 준 최재형 목사 모두를 무혐의 처분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최 목사가 오늘 검찰을 향해 자신을 기소하고 김 여사도 보강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명품백 사건의 핵심 관계자 최재형 목사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신을 무혐의 처분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뒤 처음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께서는 조사하는 역할 외에도 변호인의 역할도 한 것 같아요. 김건희 씨의 변호인. 검찰은 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김건희 여사 역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 디올백 사건을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고 영상을 다 보셨어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검찰과 권익이라면 국민들의 눈높이 정도만큼은 판단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을 재판에 넘기고 김 여사도 보강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도 꺼냈습니다. 뇌물성 선물을 받았다는 걸 인지한 날로부터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그 처벌을 대통령은 받아야 되고, 최 목사는 오늘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다음 주쯤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명품백 의혹, 무혐의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재형 목사는 계속해서 나를 좀 처벌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눈높이는 이것이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거는 분명히 잘못한 거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거다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사정기관 중에 하나인 검찰과 국민권익위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들은 이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수심위를 요청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검찰과 권익이라면 국민들의 눈높이 정도만큼은 판단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게 판단해달라고 했고,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의 마지막 승인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취재진들이 계속해서 대기하면서 입장을 묻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네, 한가선 위원님. 네. 아무래도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결론이 발표되기 전에 뭔가 입장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심우정 검찰총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국민적인 어떠한 이제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이잖아요. 예.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 즉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기소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명품백을 준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권고하고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한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죠. 그게 어떠한 이제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이유가 있긴 했지만 예. 그 자체로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세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를 하든지 기소 불기소를 하든지 그렇죠.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텐데 그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기소를 한다면 대통령의 영부인을 기소해야 하는 껄끄러움이 발생할 것이고 불기소를 하게 된다면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를 하게 된다는 첫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리고 기소 불기소를 선택한다면 뇌물을 주고받은 동일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정, 누군가만 그렇죠. 봐주기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더 들끓을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우정 검찰총장께서는 이런 껄끄러운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빨리 들어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지켜보면 알겠죠. 앞으로 이제 다음 주면 빠르게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개인적으로는 불기소라는 결론이 불기소일 것 같다. 네. 김인영 의원 생각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법조계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이렇게 모두 불기소 처분될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판례도 실제로 찾아보니 금품을 준 사람은 유죄인데 받은 사람이 무죄가 되는 사례도 좀 있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적 눈높이와 법의 괴리가 큰 거는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고 그리고 뭐 저희가 이 대목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추후에 이제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는 분명히 보완해야 될 점이 있고 입법 부재가 분명히 있는 만큼 추후에 이런 입법 부재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보완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영부인 그리고 공직자의 배우자의 처벌 조항도 신설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뭐 그런 보완적 요소, 어떤 부분이 법에서 부재한 사항에서 발생한 처벌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는 거고 또 다른 시각도 있어요.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시각도 요거는 있고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 판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준 사람은 유죄인데 받은 사람이 무죄다. 이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받은 사람이 돌려줬을 때예요. 받은 사람은 이거를 뇌물이라 인식하고 그거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어떤 행위를 안 하고 돌려주면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받는 사람은 공직자거든요. 공직자가 훨씬 더 센 처벌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이 무죄가 나는 건 그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안 했을 때죠. 즉 국립묘지 안장이나 이런 구체적인 청탁에 대해서 전혀 액션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님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보훈부에 연결을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충분히 액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판례와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규정이 없어가지고 처벌을 못한다는 건 정말 좀 비겁한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럼 이전까지 우리가 수많은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분들은 뇌물을 받아도 괜찮았다는 겁니까? 물론 뇌물이라는 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이런 식의 어떠한 명품백을 받아도 괜찮은 것은요. 김건희 여사가 처음이에요. 이런 안 좋은 선례를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사실 법과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짧게만 붙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 대통령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웃을 일입니다. 대통령 직무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대통령의 직무 아닌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공직자는 배우자가 그러한 이 부정한 청탁성 어떤 뇌물을 받았을 경우에 그거를 안날로 바로 즉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반환해야 돼요. 반환도 안 했죠. 신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소추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대통령 직무가 끝나는 순간 바로 이것은 바로 수사 대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